대한강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의도 민프로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장 마감 이후에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참 어질어질하죠. 무려 15% 이상 빠지면서 장 초반에 19,460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서서히 반등을 주면서 10시 30분 이후에 24,650원까지 말아 올려줬습니다. 현재는 윗꼬리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23,1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 이상 빠지면서 어제와 같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불안감을 더 키웠었는데 지금은 7,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1.66%로 마감을 했네요. 보시면 어제보다 많은 432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 종목은 1209개로 어제보다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광통신 섹터는 전체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오늘자 대한강통신 차트만 보시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계속 투매 물량이 나오면 그걸 밑에서 계속 받아주는 모습이죠. 아마 장 초반에 급락하는 거 보고 진짜로 맘 졸이신 주주님들 많으셨을 텐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대한강통신 지금 현재 투자 경고 구간이고 지금 이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면 제가 4일에서 5일 동안은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의 조정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겠고요. 초반 급락도 이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나온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셔야 되고 코스피가 회복을 하면서 덩달아 빠졌던 종목들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가 진짜 중요한데 내일이면 이 대한강통신이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된 지 5일 차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과연 세력들의 의도대로 조정 후에 반등이 나와 줄지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직도 불안해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많으시겠지만 그 불안감 조금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아마도 이 대한강통신이 투자 경고 기간이 끝나는 순간 내가 왜 지금까지 걱정을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투자 경고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대한강통신이 왜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큰 상승장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댓글로 상승장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대한강통신 오늘 장 시작하고 얼마까지 빠졌나요? 19,460원까지 빠지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면 4일에서 5일차까지는 조정이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우선 분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9시 6분이네요. 이 시간에 19,460원까지 급락을 해버렸죠. 아마 여기서 다들 멘탈이 조금 나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서서히 주가가 반등을 시작하면서 10시 이후부터 주가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시 48분 24,650원까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은 23,000원 자리를 지켜주면서 오늘 23,1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차트만 보시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데 이 위로도 그리고 아래로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럼 위로 올라갈 때마다 그 물량들을 던지는 주체가 어딜까요? 바로 외인 세력들이죠. 물론 지금 구간에서 불안해서 던지는 개인들도 있겠지만 지금 수급 흐름만 보시면 외인들은 어제는 담았지만 오늘은 던지는 흐름이 나와 있고 개인들은 어제는 던졌지만 오늘은 담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마 내일까지는 조정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반등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5일차나 6일차부터 올라올 거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순간에 개인들은 불안해서 물량을 던지게 되고, 그렇게 던진 이 물량들, 세력들이 밑에서 받아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지금 주주님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그래서 언제쯤 반등이 나오는 걸까? 이거 아닙니까? 내일이 변곡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강통신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아주 확실한 종목이고, 지금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몰렸습니까? 바로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광통신 섹터로 몰려있죠. 그리고 이제는 이 광통신 섹터의 대장주가 대한강통신이라는 거 이미 증명도 됐습니다. 세력들이 이런 종목을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세력들도 그냥 저냥 아무 종목이나 흔들면서 운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이 명분이란 게 확실히 있어야만 달려든다는 거죠. 이 대한강통신이 오늘로써 투자경고에 지정이 된 지 4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왜 계속 이 투자경고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력들의 패턴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우선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면 초반 며칠 동안 주가를 누르는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세력들의 패턴 자체는 비슷하다고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것도 있지만 이 투자경고에 지정이 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사 화면에서도 매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경고 문구가 뜨니까 위험한가 싶어서 매매를 고민하게 되는 거고, 신용과 미수 사용에 제한도 생깁니다. 그리고 증거금 100%만 가지고 매매를 해야 하죠. 더 나아가서 설마 거래 정지까지 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되니까 당연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매수 자체가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한다. 주가를 누르면 겁먹고 던지는 개인들의 물량이 쏟아질 거고, 그 물량들 밑에서 세력들이 고스란히 싸게 담아갑니다. 그리고 이 투자 공시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다. 그럼 초반에 주가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지금처럼 주가를 누르면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 세력들도 이 투자경고 종목 해제 조건을 다 계산을 해가면서 주가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5일차나 6일차부터 주가를 서서히 반등을 주면서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HJ중공업의 공시를 보시면 8월 13일 날에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이날이죠. 그리고 제가 4일에서 5일차까지 주가가 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4일차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럼 5일차부터 어떻게 될까요? 차트 보시면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이 10일차가 투자경고 종목 해제 날이죠. 이 10일차까지는 40%를 넘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이 투자경고 종목이 해제가 된 11일차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10일차에도 강력한 슈팅이 나왔지만 11일차부터 보면은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15일차, 16일차. 지금 차트 보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주포 세력이 붙은 종목들은 이 투자경고라는 공시를 이용을 해서 초반엔 주가를 누르면서 개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겁먹고 들고 있던 물량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5일차나 6일차부터 서서히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 매매거래 정지 조건을 피해가면서 11일차부터 강력한 슈팅을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이 조정 구간 불안하게 볼 필요도 없고요. 기회의 구간으로 삼으셔야 된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됐다 싶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아까 댓글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크게 갈 거니까 상승장이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투자경고 이후에 매매거래 정지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매매거래 정지 요건을 잠깐 살펴보시면 해당 종목은 투자공고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을 하고 투자공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1회에 하나요. 하루입니다.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투자경고 지정 이후에 이렇게 매매 거래 정지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 물론 이 거래 정지 자체는 리스크가 맞습니다. 하루 동안 살 수도 팔 수도 없고 다음 거래의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강한 주포 세력들이 붙은 종목, 정말로 큰 재료가 붙은 종목에서는 이 거래 정지 자체가 무조건 끝은 아니라는 거. 특히나 이 대한강통신은 최근까지 이 광통신 섹터의 대장주였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 고속이라는 급등주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로로 얇게 쳐져 있는 구간들 보이시죠? 이 구간들이 바로 거래 정지를 당했던 구간들입니다. 이 거래 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17%가 넘게 오르는 상태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다음날도 9.91%, 5.23%, 16.26%, 이날은 무려 25%, 그리고 이날까지도 14.52%까지 이렇게 거래 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갭상승으로 주가가 올라간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강력한 주포 세력들이 붙은 종목에서는 이 거래 정지를 당한 이후에도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강통신 주주님들 그리고 이제 막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 이 투자 공고 지정으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강통신은 이 투자 경고 지정이 되고 오늘로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아마 내일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의 패턴을 보시면 보통은 5일차 그리고 6일차 이후부터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지금 이 구간을 기회의 구간으로 삼고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이 투자 경고를 이용을 합니다. 흔들면서 공포를 심어주고 그 물량들을 고스란히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강통신 지금 이 구간이 바로 그 공포 구간이죠. 아직도 세력들은 겁먹고 던진 물량들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투자 경고가 지나고 강력한 슈팅이 나왔을 때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빨면서 구경하실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게 이 슈팅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일직선으로만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면서도 중간중간에 조정을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구간들에서 대응을 잘못하는 순간 수익이 손실로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바로 내가 들고 있던 종목이 조금만 수익이 나도 불안해서 일찍 팔아버리죠. 그런데 팔고 나면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들어가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시 들어가는 순간에 주가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쉽게 손질도 못하죠. 왜냐하면 처음엔 수익 본 기억이 있으니까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엔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차트 분석 그 자체보다도 결국엔 언제 사고 언제 대응을 하느냐 즉 타이밍입니다. 문제는 이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혼자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회사도 다니실 거고 개인 일정도 보내실 거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 차트만 하루 종일 붙잡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걸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실 동안에 이 타이밍만큼은 대신 챙겨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종목 선정? 아니죠. 대부분은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어렵고 두 번째가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키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다들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신다고 바쁘실 때 저는 그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이 차트 분석하고 수급 흐름 살피고 기업 이슈 찾아보고 공시 내용 확인,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전부 파악을 한 다음에 대한강통신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이랑 지금 같은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그 대응 전략을 정확히 분석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방법도 진짜로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826-6684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그럼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자료 전부 다시 보고 차트 분석부터 수급 흐름, 기업 이슈, 공시 내용까지 전부 체크를 한 다음에 다음날 장 열리기 직전인 오전 8시에 여러분 휴대폰으로 그날 바로 쓸 수 있는 전략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대한강통신뿐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추천 종목, 타점과 목표가, 수익 실현,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 놓은 실전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키고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렇게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최근 기업 이슈, 그리고 지금 같은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그 대응 전략까지 이걸 매일매일 깔끔하게 정리해서 오전 8시에 여러분 휴대폰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보내드린 문자로 수익 잘 보시고 감사인사 주시면 저 역시 너무 뿌듯합니다. 다만 기프티콘이나 용돈 보내주신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일절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편한 건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침마다 편하게 바다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주식에선 어쩔 수 없이 수주 계약이든 기술 이전이든 M&A든 오를 수밖에 없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재료가 소멸이 됐다, 악재가 떴다 싶으면 억지로 붙잡고 가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빠르게 실시간 대응 전략을 문자로 안내를 드리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다음 분할 매수 타점까지 직접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안전하게 지켜드릴 겁니다. 대한강통신의 타점, 투자 경고 구간 대응 방법, 대한강통신의 이슈 체크 등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대한강통신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대한강통신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도 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조정 구간 뒤에 더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담아서 상승장이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광통신 섹터의 포문을 누가 열었죠? 바로 엔비디아가 열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코닝이라는 광통신에 무려 4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라는 거. 자, 지금 대한강통신 어떻습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 투자 경고 지정으로 인한 조정을 받는 중이지만 과연 지금 이 자리가 고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럼 엔비디아의 징수낭이 코닝이라는 기업에 무려 1조 4천억을 투자하면서 이 구리선을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존의 구리선은 한계가 명확하죠. 바로 속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게 바로 이 광통신이다.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손실 없이 대용량을 전송을 할 수도 있고, 이 전력 소모 또한 대폭 감소를 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이 CPU의 성능을 100%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수낭이 바로 이 광통신에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를 했었던 루멘텀 홀딩스, 코일인트, 마벨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루멘텀 홀딩스가 5월 18일 날에 나스닥백에 편입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나스닥백에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스닥백을 추정하는 이 패시브 자금들이 루멘텀 홀딩스로 유입이 되는데, 그 규모만 나스닥 공식 발표로 무려 약 830조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ETF, 파생 상품, 보험, 구조와 같은 상품들을 포함을 한다면 전체적인 생태계로 봤을 때 약 900조 원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초거대 자금이 루멘텀 홀딩스로 또 이 광통신 섹터로 몰리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미 증시에 있는 이 광통신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국장에 있는 이 광통신 섹터도 당연히 같이 상승 랠리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 우리 주주님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강통신이 미국 기업인 인켓 아메리카를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는 건데 대한강통신이 이 인켓 아메리카를 인수를 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비드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인데 기사를 보시면 미 비드 자격을 갖춘 대한강통신 트럼프 420억 달러 초고속 광대역 구축 수혜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420억 달러 하나로 약 60조 원이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만 참가가 가능하죠. 바로 자국 우선주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대한강통신이 미국 현지 기업인 인켓 아메리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 프로그램인 비드 프로젝트 참가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일부 수량에 대한 수주만 따낸다고 해도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이 훨씬 앞당겨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멘텀 홀딩스에 투자를 했던 엔비디아의 쟁순왕이 기존의 구리선은 한계점에 도달을 했다. AI 데이터 병목 향상을 빛으로 뚫는다. 해결책이 바로 광통신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닝이라는 업체에 무려 4조 6천억 원을 투입을 한 거죠. 지금 현재 AI 데이터가 급증을 하면서 이 GPU의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GPU 뭘로 만듭니까? 바로 HBM으로 만듭니다. 이 HBM이 바로 D램으로 만들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이 D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문제는 물량 공급 부족 현상이 생겼다. 이런 걸 쇼티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물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런데 이 가격이 상승을 하면 바로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번 1분기 실적이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연일 신고가 랠리가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 광통신 부품도 반도체와 마찬가지입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덩달아 고부가 강속류 공급 확대로 이 범용 제품까지 품귀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사이클과 유사한 구조로가 나오는데 역시나 이 광속류 관련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이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고 했죠? 바로 영업이익이 같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대한강통신의 기업 분석에서 이 컨센서스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2025년 4분기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시면 4분기 매출의 전망치를 무려 63.5%가 상승한다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대시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우건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대우건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 4,000원 초반대에 있던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무려 43,35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무려 1000%가 넘는 초급등이 나와 준 겁니다. 이미 대한강통신이요.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발 광케이블 1차 물량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차 수주로 끝이 날까요? 절대로 아니죠. 분명히 2차, 3차로 추가 수주가 연속적으로 공시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증권가에서도 이 대한강통신에 관련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전에 이 대한강통신에 대한 증권사 보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 대한강통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강통신 관련 부품 수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 대한강통신의 영업이익 당연히 늘어날 거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 또한 빨라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지금도 이 대한강통신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점을 찍었는데 앞으로 추가로 수주가 이어지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보다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변동성이 큰 날은 분명히 개인들 입장에서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5일차인 내일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을 기회의 구간으로 삼으셔야 된다고 재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반등은 금방 나옵니다. 5일차가 될지 6일차가 될지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한항공통신을 보유 중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 내일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지 걱정도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투자 경고 구간에 분명히 나오는 게 있죠.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 추가 매수 타점의 기회가 되실 거고,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실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항공통신 지금보다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분명하게 아시겠지만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직선으로만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 이미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를 흔들면서 당연히 올라갈 건데 중요한 건 지금 같은 이 흔드는 구간, 이 구간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 수익이 손실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공시 확인하고 차트 분석하시고 수급 흐름, 세력들의 움직임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주식을 하시긴 힘들죠. 직장에서는 당연히 업무도 보셔야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게 보시느라 바쁘시고 약속이 있으시면 개인 일정도 보내셔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저 여의도 민프로가 도와드릴 겁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816-6684번으로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차트 분석, 수급 흐름, 기업 이슈, 세력들 움직임까지 전부 분석해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문자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당연히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100% 무료로 도움을 도와드릴 거고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놓으시면 아침마다 편하게 이 문자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방향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전달드리는 이 문자 하나가 여러분들의 계좌 앞자리를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괜히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매수가, 목표가만 듣고 그대로 들어가셨다가 이 수급 한번 꼬이면 바로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솔직히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조회수만 올리려고 무책임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놓치면 후회, 잡으면 수익이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여의도 민프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